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생활의 생활 법률 계속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례로 본 1주택 비과세 관련해 가지고 동상 보유기한이 기산점이 당초 취득일이 아닐 수 있다는데, 통상 우리가 기산점은 당초 취득일이잖아요. 근데 당초 취득일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절세 차원에서 양도차익 큰 부동산을 나중에 팔아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취득 양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뭐 법률적인 용어지만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계산, 돈과 관련된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 해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볼 수 있느냐, 뭐 내가 잔금을 받았다 해서 또 바로 또 취득으로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확하게 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또 살펴보고, 또 과거에는 이 세법이 바뀐 내용을 잘 팔로우를 잘 안 하고 있다가 과거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또 과세당국에서는 이 또 많은 세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명하게 또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또 되짚어 보는 차원에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데요. 통상 우리가 보유기한이 2년만 지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요건만 갖춰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요건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건을. 그러나 이제 물론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또 거주도 또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같이 2년만 보유하고 팔아도 이 1세대 1주택의 요건만 갖춰주면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나머지 한 주택을 1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경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주택이 2008년 취득했고 B주택이 2009년도에 취득을 했다입니다. 물론 한 세대를 말한 저 부부와 배우자를 같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A주택을 취득하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자녀를 뭐 부산이나 서울로 뭐 보내기 위해서 또 집을 또 하나 취득을 했는데 또 이 A주택을 그대로 또 처분하지 않냐고 갖고 있다가 뭐 이걸 전세를 주고 있다 등등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올해를 이제 2002년대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필요한다. 그럼 이제 서 처분한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양도 차익이 큰 부분을 통상 많이 먼저 팔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양도 차익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A주택 양도 차익이 2억이고 B주택 양도 차익이 6억이라면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는 물론 먼저 처벌한 거에 대해서 세금 내겠죠. 그렇죠? 뭐 이걸 먼저 처벌해요. 세금 내는데 이제 동시에 만약에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양도 차익이 큰 부분을 이건 나중에 팔고 양도 차익이 적은 부분을 먼저 팔면 요거는 세금 내고 낸 다음에 나지 요거는 이제 끝에 보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춰주면 자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요거부터 먼저 팔아라. 완전 요거부터 먼저 팔면 요거는 당연히 세금 내니까 뭐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세금 문제 차원에서 바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통상 우리가 이제 보유 기간을 설명해 드린다면 통상 양도일부터 취득일 사이에
보유기간이 약간 2년이라는데, 아까 그 같은 경우에는 뭐 2008년, 2009년이니까 현재 판단하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을 지났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인데요. 통상 양도의 취득일을 본다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작성한다면 잔금 청산과 소유권 이전 등기 중 빠른 날 기준 등기 중 빠른 날을 이제 양도 또는 취득일로 봅니다. 이제 그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있겠죠. 어떤 사유로 이래가지고 뭐 등기를 먼저 해주고 잔금을 나중에 받겠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등기 날이 바로 취득일을 본다라고 볼 수 되고요. 근데 이제 잔금 청산하고 등기를 나중에 받아가겠다. 그러면 역시 잔금 청산일이 바로 양도 내 취득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뭐 건설 어떤 내가 최초로 건설한다. 즉 원수에 취득한다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을 어떤 취득일을 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에 문제는 이제 뭐냐면 보유기간이 2년이 기산점이 언제냐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앞에 사례를 설명해 드린다면 이런 경우 있겠죠. 예를 들어서 A 주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2022년 양도를 한다고 봤었을 때 어차피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A 주택 먼저 처분하고 나중에 뭐 한 달 있다가 처분하고 후에 또 B 주택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B 주택을 양도 시점에서 보면 양도 시점에서 1주택이고 또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2009년에 취득했으니 2022년에 또 양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났으니까 처분 시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먼저 동일한 해에, 같은 해에 이렇게 양도 차익이 작은 부분을 먼저 처분하고 큰 부분을 나중에 처분을 언제든지 비과세 받을 수는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이제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할 경우에, 최초의 기산을 어떻게 보냐라고 봤었을 때 바로 A주택을 취득을 기준으로 B주택을 취득일로 기준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먼저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겠죠. 2022년에 A주택을 만약에 오늘이 6월 만약에 7일 날 양도를 다 했다. 즉 잔금 청산과 등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과거에는 만약 이걸 만약 6월 8일 날 팔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뭘 기준이냐 바로 6월 7일 요날 기준으로 다시 2년을 계산해야 된다. 라는 명심하시면 됩니다. 다시란 말입니다. 다시 2년을 보유를 해야만 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냐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보여주네요. 바로 이 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해 주고 싶은 건데는 드리고 싶은 상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과거에는 같은 해에 처분을 하더라도 나중 주택의 이제 취득 양도 시점에 내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주면 바로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과거에 또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전 주택을 양도 시점부터 또 2년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 같이 모두에 설명해 드린 대로 세법을 바뀐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이제 이런 이 불상사가 없을 수 있는데 뭐 양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다시 매매 계약을 취소하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도서관권 넘겨갖고 또 잔금을 받았으면 그걸 또 취득일로 또 양도일로 또 계산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세무사한테 여쭤보거나 또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또 물어보고 이래같이 조금이라도 세금 절세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 그러면 뭐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소득이
내지 세금이 뭐 많아서 못 판다. 세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뭐 소득이 그만 크기 때문에 세금이 많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좀 줄일 수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상담을 받아서 과거 세법하고 좀 내용이 바뀐 부분이 좀 조금 있으니까 그런 데서 상담을 받고 또 처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엔 또 재미난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